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입주한 단지죠. 근데 무순위가 두 세대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모는 15개동 22층입니다. 그리고 1000세대 정도 됩니다. 큰 세대죠. 그리고 분양 물량이 두 세대가 나왔는데 84 타입 한 세대, 112 타입 한 세대. 분양가는 84 타입은 9억 4,600 정도, 112 타입은 12억 4천 정도. 아무래도 3년 전 분양가다 보니 상당히 저렴하게 느껴지는데요. 청약 접수일은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자, 필요 자금은 실거주할 때랑 전세 줄 때가 다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특이사항은 여기가 미등기 아파트입니다. 미등기 아파트라 일반 주담대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세 차익은 약 2억 5천 정도 예상합니다. 제한 사항으로는 비규제로 나와서요, 청약이.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는 미등기라는 거. 그래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청약 정보 한번 보고요. 배치도 평면도, 자금 계획과 시세 차익, 마지막 입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약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무조건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은 이제 풀렸고요.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받고 그 다음에 2년 거주를 한 후에 팔아야 12억 이하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를 하고 파셔야 양도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정을 보겠습니다. 일정은 12월 29일 월요일날 접수고요. 당첨 발표는 1월 2일 금요일날 발표입니다. 자, 요번에 나온 동호수를 보시면 84 B타입은 103동 2층 3호, 112 타입은 104동 1층 3호. 둘 다 저층이에요. 저층.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103동 같은 경우 2층이죠. 하지만 필로티가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도 최하층입니다. 104동은 필로티가 없어서 1층이 최하층이고요. 그래서 둘 다 최하층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요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4 B타입은 분양가가 9억 4,600 정도죠. 그리고 옵션, 발코니 확장비나 유상 옵션 보면 2,600만 원 정도. 그래서 도합 9억 7,2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12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2억 4천, 발코니가 2천만 원 정도, 유상 옵션이 540. 옵션을 다 합치면 2,600 정도고요. 최종 공급 금액은 12억 6,600 정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금은 바로 필요합니다. 요 10%. 요 10%는 바로 내야 돼서 지금 수중에 돈이 있으셔야 돼요.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달 내에 납부하면 되고요. 자, 유의사항 보시면 84 타입은 4곳 중 4대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112 타입은 6곳 중 3대만 설치되어 있다는 거. 지금 이게 계약 취소 세대이기 때문에 원래 수분양자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옵션도 그대로 승계, 뭐 에어컨도 그대로 승계. 그래서 모든 걸 그대로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물건은 부분 준공인 세대예요. 그래서 준공 등기가 나지 않았어요. 즉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담대는 불가능하다는 거. 자, 배치도를 한번 볼게요. 자,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삼양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4호선 미아역이 있죠. 어떻게 보면 더블 역세권이죠. 지금 미아역까지는 한 400m 나오고요. 삼양역은 거의 50m 거리입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 그래서 요 단지 모습을 한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여기죠. 보시면 여기가 84 B타입입니다. 남동향을 보겠죠. 그리고 여기가 104동 3호 라인. 남서향을 보겠죠. 1층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저층, 최하층이고 우이선 삼양역과 모두 가까운 동이라는 거. 그래서 뷰를 보면 103동은 아무래도 단지 뷰, 104동은 아무래도 요 아파트가 있지만 그래도 동간 거리 때문에 그래도 뷰는 104동이 좀 나아 보입니다. 먼저 84 B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베이 판상형이죠. 3베이 판상형의 특징이 뭐냐? 자, 거실이 가운데 있고요. 방 두 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봅니다. 그리고 방 하나는 뒤로 떨어져 있어서 북향을 보죠.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방 두 개가 남향을 본다. 그리고 3베이 판상형이다 보니 마통풍이 당연히 이렇게 가능해서 환기에 유리하죠. 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103동 3호 라인 1층이다 보니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창으로 어떤 뷰가 보이냐 여기로 확대했으면 자 바로 앞에 단지 뷰죠. 여기 앞이 104동이겠죠. 104동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공원이 보이고요.
그래서 뷰는 좋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2층이다 보니 그래도 그나마 사생활 보호는 그나마 괜찮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필로티가 있죠.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은 약 9억 7천 정도가 들어간다. 좀 아쉬운 점을 찾아보면 요 34평임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좀 작은 점, 그리고 팬트리나 수납 공간이 전무하죠.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으로 112 타입을 보겠습니다. 112 타입은 요 104동 103호죠. 1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로 평면도로 가져왔어요. 평면도를 보시면 투베이 타워형이죠. 전형적인. 자, 거실을 필두로 거실과 안방이 같은 향을 봅니다. 그리고 거의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있고요. 방이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방이 4개입니다. 다용도실도 주방 옆에 잘 붙어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대형 평형임에도 팬트리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다 양면 개방형으로 짓죠. 타워형 같은 경우엔 여기 창 뚫릴 위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단면 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를 이쪽에서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 점은 또 아쉽죠. 이런 점을 제외하곤 일반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창으로 보이는 창밖 풍경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1층이라 좀 사생활 보호가 안 되겠죠. 필로티층도 없는 바로 1층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도로가 있고 요 앞에 아파트 단지, 타 아파트 단지가 여기에 보이죠. 그래도 동간 간격이 꽤나 넓기 때문에 그래도 뷰가 84B 타입보단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1층이라는 점이 좀 아쉽죠. 그래도 아이 키우는 집이나 특정 세대들은 엘리베이터 탈 필요가 없는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2, 3층보다는 1층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금 계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4B 타입이나 112 타입을 보시면 자, 분양가는 84 타입은 9억 4,600, 112 타입은 12억 4천. 그리고 이 옵션들을 총 더하면 최종 금액이 9억 7,200, 112 타입은 12억 6,600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바로 당첨 발표 후 2주 후에 계약이죠. 즉 1월 초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내에 요 1억 가까운 금액이 있어야 되고요. 잔금 90%는 60일 이내니까 3월 달이 되겠죠. 3월 중순 이내로 마련해야 되는 돈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금 계획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자, 먼저 실거주할 때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입주 아파트들은 후치담보대출로 시행을 하죠. 후치담보대출이 뭐냐? 담보를 먼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들은 다 등기가 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전에 대출을 시행하고 보존 등기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겁니다. 후치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는 시행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알선하는 일명 집단 대출을 보통 이렇게 하죠. 수분양자들이 입주하는 기간에만 수분양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은행에서 운영을 합니다. 원래는 등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지 않아요. 사실 이 후치 담보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하는 기간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해주지 않아요. 특히 개인과 개인으로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1금융권에서도 개인적으로 해줬는데 현재 이렇게 무순위 줍줍 같은 세대가 나왔을 때 한두 세대 나온 경우는 후치담보대출은 현재 1금융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냐? 보통 P2P 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자, P2P 대출이 뭐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가 대출 신청자에게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받게 되면 금리도 높고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세 차익이 크다 하시면 저희가 뭐 찬물 더물 가릴 때입니까? P2P 대출이든 제1금융권이든 가야죠. 하지만 여기는 시세 차익이 약 2억에서 3억 정도인데 애매하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아파트는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청약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P2P 대출이나 제2금융권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세를 줄 때입니다. 자, 전세를 주는 게 지금 용이하죠.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도 없고요.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를 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여기가 미등기이기 때문에 미등기면 주담대도 안 나오는데 전세를 줄 수 있나? 예, 미등기여도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들은 다 미등기예요. 그럼에도 다 전세를 주죠. 그게 다 이 때문입니다. 보시면 등기부 등본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임시사용 승인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를 줄 때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수령 시 즉시 분양대금을 완납한다는 내용을 꼭 넣죠. 왜냐하면 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이 다른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을 꼭 쓰죠. 그리고 등기 전이어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가능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세입자들의 안전장치는 가능하다는 거. 특히 저희가 627 대책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 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즉 올 현찰 세입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올 현찰 세입자를 받으려면 기존 시세보다 많이 낮춰야겠죠. 자, 요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현재 지금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전세의 시세입니다. 자, 왜냐면 입주한 지 이제 만 1년이 넘어가서 전세가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5억 초반에 거래가 됐죠. 지금 특히 저층은 5억 3,500, 5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지금 현재 84 B타입 103동 203호는 필로트층이고 삼양역에서 가까워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전세를 5억으로 가정했습니다. 심지어 5억보다도 더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올 현찰 세입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요 비용이 9억 7천에서 전세 보증금 5억을 빼면 약 4억 7천 정도가 필요하다. 112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12타입은 거래건이 많이 없는데 보시면 중층이 약 7억 후반 그리고 6억 9천짜리도 있죠.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또 112타입은 1층이다 보니 6억 5천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총 소유비용 12.66억 12억 6,600에서 6억 5천을 빼면 약 6억 1,600 정도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 이거 외에도 나중에는 실거주 2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내가 보유 2년이 아닌 실거주 2년을 해야 12억 미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거주 2년 플랜은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세 차익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실거래가를 가져와 봤어요. 10억에서 11억대 거래됐죠. 그리고 2025년 밑에는 다 입주권 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거래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여기 11억 3천, 이 입주권이 아닌 거래도 입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로 올바른 거래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주변 신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주변에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어요. 신축이 대부분이 여기가 빌라 단지고 다 빌라입니다. 얼마 전에 입주한 하나포레나 미아죠. 그런데 여기는 소형 단지고 여기도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올바른 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만한 단지가 요 미아 사거리역 앞에 있는 센터피스와 클라시아입니다. 두 단지를 보면 모두 다 미아역 초역세권이고 대형 단지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센터피스는 10억 4천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라시아는 15억 5천입니다. 둘 다 15억대죠. 물론 대단지 4호선 초역세권 이 두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여기가 떨어지죠. 그런데 얼만큼 떨어지냐 이거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북서울 자이를 보면 24년 초신축이죠. 게다가 자이 브랜드, 경전철이지만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이고요. 하지만 저층이라는 거를 고려하면 그래도 최소 12억 이상은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 클라시와 센터피스가 15억인데 갭을 한 3, 4억 정도 주고 쫓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소유비용 9억 7천이 드는데 그거 대비 12억 정도면 약 2억 5천 이상 시세 차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입지를 봐보겠습니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여기에 있죠. 입지를 보시면 자, 삼양역이 바로 앞에 있어요. 50m 거리죠. 완전 가깝죠. 그리고 4호선 미아역이 약 한 400m 거리 정도에 있습니다. 충분히 도보로 가능합니다. 학군을 보시면 초등학교는 삼양초 배정이에요. 자, 약 한 400m 거리인데 큰 길을 건너야 돼서 생각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도보로 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보시면 먼저 성암여중 배정입니다. 여와 같은 경우엔 생각보다 거리가 있죠. 약 한 800m 정도 거리가 나오고요. 남아 같은 경우엔 자, 여기 수유중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요. 1km 이상 거리가 있고요. 신일중 약 한 8, 900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주변에 없다는 게 좀 아쉽죠. 특히 요새는 초품화를 많이 선호하는데 초등학교가 주변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여기 보시면 개발 예정 구역이 정말 많아요. 미아 11구역, 그리고 미아 1구역, 그리고 미아 3구역도 있고요. 삼양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요. 삼흥 연립주택 소규모 재건축도 있고요. 자, 보시면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등 재개발이 초반 단계지만 그래도 주변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크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모두가 다 빌라 밀집 상권입니다. 여기도 다 빌라입니다. 사실 지금 지정된 거 말고도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해요. 실예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십시오. 폴라리스 바로 뒤편이죠. 보시면 다 빌라입니다. 게다가 언덕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폴라리스가 바로 보이죠. 바로 우측이 빌라 단지입니다. 되게 이색적이죠. 왼쪽은 신축인데 우측은 빌라 단지. 길 하나를 두고 말이죠.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인 건 좋지만 그래도 주변을 리딩하기엔 세대수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너무 빌라 밀집 상권이 많아서 주변 개발이 시급해 보이는 것도 맞고요. 게다가 지금 북서울 다이 바로 앞이 삼양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전철이죠. 일반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 칸 수가 10량이죠. 하지만 경전철은 2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도 되게 적고요. 그런 거에 비해선 일반 지하철보다는 힘이 좀 떨어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자금 계획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은행에 미리 한번 문의를 해보셔서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제2금융권까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금 여력 있으시면 무조건 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오르는 집값에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리고 26년, 27년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서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죠. 시세보다도 3억 정도 저렴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자금 여력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여기 경쟁률이 아마 수만 대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고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